이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국 단위 시험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처음 보게 될 텐데, 이 시험을 보기 전날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중간에는 어떤 주의사항을 가져야 되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는 시험 보기 전날인데요. 이 시험 보기 전날에는 선생님이 꼭 당부하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지금의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고, 선생님도 항상 학창시절에 들었던 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들었던 말들이어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 전날에는 절대 뭐를 하면 안 되냐면 무리하지 말 것. 무리. 그러니까 밤을 샌다든지 날을 샌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금지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봤던 시험은 오전에만 보고 끝나는 시험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 무리를 하더라도 정신력으로 견디고 그럴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그날 하루 종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를 할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를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 성적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 그 전날에는 무리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꼭 당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 범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딱 그 전날에 밤샌다고 해서 꼭 잘 나오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시험 전날에는 특히 게임, 남학생들은 게임, 여학생들은 SNS, 그리고 통틀어서 뭐가 됐든 간에 전날에 밤새게 하는 것들은 다 그거는 기존에 차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면서, 선생님이 꼭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꼭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 당일날 얘기인데, 이 당일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 제목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일찍 등교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시험 보는 시간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실제로 수능 시험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학교마다 조금 상이하니까 이거는 기준을 하는 점을 얘기해서 얘기해주면, 시험을 시작하는 시간은 8시 40분에 시작을 하게 되고, 실제로 8시 40분에 시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라는 게 아닌 30분 전에 등교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8시 10분까지 등교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등교하는 시간은 8시 10분까지냐?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늦어도 그 시간보다 10분 더 빨리, 그러니까 한 8시 정도까지는 입시를 마무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 보는 환경에도 적응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모의고사는 그냥 학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게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게 되면은 원래 다녔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선 분위기도 적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러니까 원래 말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가서 미리 적응도 하고 화장실 위치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등교하는 게 아닌 조금 더 빨리 등교를 해서 미리 자신의 마음을 조금은 가다듬고,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있으면 물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조금의 정신 수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당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뭐냐면, 시험을 봤을 때 이런 꿀팁이랑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얘기할 건데, 일단은 주의사항을 먼저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과목에 통일돼서 다 똑같이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원래는 학교 시험 봤었을 때는 이 답안지하고 시험지를 같이 나눠줘서 그거 배부가 되는 동시에 바로 이렇게 시험이 시작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모의고사 시험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이용해서 미리 이렇게 선 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 배부가 되면은 시험지와 답안지를 이렇게 꼭 가다듬고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답안지에다가 미리 작성할 부분들을 다 미리 선 작성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름이랑 그 이제 학년, 그러니까 학교 반 번호 같은 거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걸 기입을 해서 그것들을 기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 볼 때도 수능 볼 때도 하는 거기 때문에 뭘 하냐면 필적 확인이라고 해서, 이 시험을 보는 라인에 보게 되면 이 상단 부분에 어떤 그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시험지 답안지에 실질적으로 기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기입을 하게 됐었을 때는 정자로 기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자로 기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가 쓰는 것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실제로 대리인이구나 아니면 본인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글자를 꼭 정자로 써서 아,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랄게요.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이 정자로 기입하는 거 이외에 수험표에 붙어있는 사진하고 얼굴하고 비교도 해서 본인 확인도 더 해요. 근데 학교 모의고사는 대리 시험을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행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의 글씨가 악필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면 그냥 악필이어도 글자를 천천히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긴장하지 마시고 꼭 미리 연습을 하는 거니까 꼭 그런 습관들을 들여보시길 바라고, 답안지 작성을 했었을 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으면 그거를 긴장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답안지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정 테이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미리 요구를 하시라는 거. 답안지 요구를 꼭 하시기를 꼭 바랄게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제약이 걸려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답안 마킹을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 조금 해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닥쳐서 하게 되면 꼭 실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조금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미리 조금 예약하는 것도 습관화 들일 필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특히 수학,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수학은 유일하게 주관식이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주관식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주관식을 모의만 마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질문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하나 예시를 얘기를 해주면 이 답안지 예를 들어서 22번부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한 다음에 뭐 0부터 9, 0부터 9, 0부터 9까지 해서 이게 다 보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22번을 풀었는데 답이 이래서 19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에는 마킹할 필요가 없고 10의 자리 숫자는 1에다가 마킹, 1의 자리 숫자는 9에다가 마킹을 해서 아, 이렇게 해서 19입니다. 제 답은 19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주시면 OMR 답안지에서도 실제적으로 그거를 정답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마킹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100의 자리에도 마킹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다. 그러면 0에다가 마킹을 해서 019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답안지는 인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해서 19만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 100의 자리에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교체를 꼭 당당하게 요청을 하시라는 거. 그러면 답안지를 요청을 할 수, 그 교체 요청은 여러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정을 해주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그 선생님이 일담으로 필담으로 경험한다면서 그런 걸로 꼭 뭐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는 한다라는 거. 수능 시험장에서는. 자, 그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었었을 때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 과목에서도 꼭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수학에서만 해당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 문항수가 여러분들이 내가 선생님 알기로는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면 보통 많아요.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되는데 이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수학은 더 많거든요. 그리고 국어랑 영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치는 에너지, 그러니까 쓰이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쓰이는 에너지도 조금의 안배를 조금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 시험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이용했을 때는 그런 부분의 안배성도 꼭 명심을 하라는 거. 그러니까 잠깐만 머리 식히는 것도 그 다음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한번 꼭 시켜보시고, 수학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은 거는 공식. 이런 공식들이 있었구나. 이런 공식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구나. 꼭 확인해 보는 습관들을 가지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0문제를 풀었었을 때 수학 모의고사가 30문제가 되는데
30문제를 푸는 동안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도 풀어야 되고 답안지도 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답안지 마킹하고 푸는 시간을 합쳐서 100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넉넉 잡아서 답안지 마킹하는 시간에 10분이라는 시간을 쓴다고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럼 나머지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한 문제당 3분씩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번, 그러니까 1쪽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그 문제 3분을 투자하면 솔직히 그 시험 뭐 폭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까지는, 그러니까 몇 번의 문제까지는 시간이 한 문제당 푸는데 1분이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 통계상으로는 몇 번까지냐라고 하냐면 15번 문제까지는 배점에 관계없이 한 문제당 1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특히 1,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초 컷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장기적인 습관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에 그게 안 됐다고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15번이 넘어가는 이제 16번부터 이제 21번, 그리고 주관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27번부터 30번. 이 문항수가 총 9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되는 문항이 되는데, 이 문항이 사실은 어느 시간 안에 끝나야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시간이 7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문제 틀리는 개수로 해서 여기서 등급이 갈린다라는 거. 하나 틀리면 2등급, 뭐 2개 틀리면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다 갈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푸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더 투하를 해야 되고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15번 문제까지 푸는 시간에는 많이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완성이 되기 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3년 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년 뒤가 한 2년 반 정도 되겠죠? 2년 반 뒤에 수능이라는 시험을 봤었을 때는 이것이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답이 좀 잘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답의 개수, 그러니까 1번의 답의 개수 몇 개, 2번의 답의 몇 개로 해서 추론해서 하는 것도 찍는 방법이니까 그런 팁도 알아는 두세요. 근데 100% 적용되는 팁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학을 꼭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팁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마지막은 시험을 보고 난 뒤인데,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잘하고 시험을 보고 있는 중간에는 집중을 잘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이런 마무리 부분이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범위가 지금 범위 안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꼭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면 분석이 되지만 이 AI 분석은 100% 정확하지는 못하거든요. 어떤 시험 분석이든지 간에.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은 맞았다 틀렸다고만 갖고 분석을 하는 거지,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는 솔직히 나오지는 못해요. 그리고 맞은 것 중에는 여러분들이 찍어서 맞춘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찍어서 맞춘 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 찍어서 맞춘 것도 왜 맞췄는지,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분석이 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AI 분석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맞았고 이거 틀렸구나 라는 정도만 착안을 하시는 거고, 더 깊이 있게 내가 어디 부분에서 약하고 어디 부분에서 조금의 보완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려면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분석이 더 엄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하라고 하면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한테 요청을 하시길 꼭 바랄게요. 그러니까 수학은 선생님한테, 국어랑 영어는 담당하시는 또 선생님들한테, 또 그의 자신이 조금 믿고 맡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꼭 조언을 꼭 구해보시고, 단순하게 근데 이거는 꼭 선생님 팁을 줄게요.
이게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성향에 따라서는 단순히 점수만 놓고 이렇게 해서 얘기도 해주지만 점수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AI 분석이랑 같기 때문에 점수로만 놓고 분석하는 거는 조금 사양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내가 이 문제 풀이를 꼼꼼하게 풀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꼼꼼하게 분석해 주신 분들께 맡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나 국어는 조금 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풀이를 잘 쓰고 있는지 풀이를 못 쓰고 있는지도 굉장히 좋은 문제 풀 때 습관을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꼭 이것들은 세세하게 분석해 주신 분들께 꼭 맡겨주시고 선생님한테도 실제로 댓글을 남겨주면 이런 분석을 해주지만 단순하게 점수로만 놓고 분석은 수박 겉핥기식 분석밖에 안 되니까 깊이 있는 분석은 꼭 선생님이랑 대면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지를 조금 주고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꼭 그런 분석들을 같이 받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도 단부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멈춰있는 학생보다는 내가 그 다음에 하나라도 또 다음날 하나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학생이 되길 바라니까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꼭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멈추지 마시고 꼭 그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냉철함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기출문제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만나봅시다. 오늘 고생들 하셨어요.